안녕하세요. 내림구탄 이후 30년 된 무당이 전하는 7000년 역사의 무속 전통신앙 얘기입니다. 현재 혹시 이혼을 원하십니까? 이혼, 부부 이별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실까요? 많은 시간을 고통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끔찍한 순간들이 셀 수 없이 축적되어 있겠죠. 갓 결혼한 사람들도 힘들지만 20년 됐고 30년 된 이런 중년 부부의 경우에는 더더욱 고통스럽겠죠. 그동안 헤어지고 싶어도 이게 쉽게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자식이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이 있고 어린 자식이 성장하고 있고 사춘기가 있고 이럴 때 남편이 외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한순간 야 끝장이다 라고 이혼 마음 먹기에는 정말 어렵죠. 쉽지 않아요. 나쁜 남편일수록 쉽게 이혼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자신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지위, 공직관계 연관되어 있다 보면은 이혼은 어떤 사회적 신분 상승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주지를 않아요. 괴롭히면서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하죠. 이런 경우 외에 더 악랄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가 없으면서도 단지 괴롭히겠다는 그 목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남편, 이런 악질적인 남편도 있습니다. 답이 없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래도 자녀를 출가할 때까지 여자는 기다리게 되죠. 참으면서 얼마나 속이 탈까요? 한이 품어질까요? 그래서 남편들, 이 세상의 남편님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중년에 노년에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물론 남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할 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고 또 일부 또 공감 가는 인물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는 것처럼 다 이기적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책임을 부인에게 마누라에게 다 전가시키는 남자로서 못난 모습들 대부분 다 그렇게 보여졌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이건 아니다. 끝내자. 이혼하자. 라고 작정을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부터 또 새로운 또 고통이 다가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누구하고 의논을 할까요? 젊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집안 어르신들 또는 선배 의논할 수가 있는데 이미 중년이 된 경우에는 집안에서 누구하고 자기 어떤 친정 식구들 상의하기가 어려워요. 친구는 더더욱 이런 걸 어떻게 친구하고 의논을 할까요? 힘들고 말이 안 되고 창피스럽고 자녀에게는 성장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더더욱 자녀에게 이런 결심을 했을 때 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얘기가 가능한 거지 이런 작정을 했을 때는 말 못하는 그 고통이 더 가중되죠. 이러할 때 여기를 가세요. 여기는 정말 마음이 풀어지는 곳입니다. 혹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법원을 가기 전까지 그동안 또 얼마나 또 삶의 고락에
부대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뭐 맡기면 다 저절로 해결되나요? 맡긴다고 맡기는 건 맡기는 건데 자기 고통과 자기 번뇌와 자기 아픔까지 맡길 수가 없어요. 그건 자신의 몫이고 법적으로 연계되는 순간 또 법적인 고통까지 부담까지 스트레스까지 또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십시오. 여기를 가보세요. 힘은 들어도 현재 이게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싸움입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내가 버텨야 되는데 가끔은 이혼하자고 마음먹은 순간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힘들다는 거예요. 설령 이혼해봐야 다 해결되나요? 이혼해봐야? 이혼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이혼을 하면은 다 해결되고 행복해질까요? 그 또 다른 새로운 미정의 유동적인 또 미래가 또 펼쳐지니까 여태껏 자기가 믿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서 믿었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신뢰와 그 약속과 그 가슴이 쪼개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마음을 품겠습니까? 모질고 모진 세상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보십시오. 여기 마음을 풀어주는 괜찮은 곳입니다. 또 힘을 내야 될 때 또 기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이런 장애적인 부분들 틀림없이 생기거든요. 이 트라우마가 이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혼한 이후에 평생 안고 갈걸요. 물론 옅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금 힘도 내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가보십시오. 힘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또 보내줘야 될 건 또 보내주게 될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 아무리 나쁜 남편이라 하더라도 처음엔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죠. 그 트라우마가 세포, 자신의 가슴 실핏줄, 모세혈관 구석구석에 다 찌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잘라낼 수가 있을까요? 괴롭다는 얘기예요. 괴로우니까 살고 싶지도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보시면 힘을 내고 맑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긴 문무대왕암 앞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 이전에는 양북면이었는데 지금은 문무대왕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대왕, 어떤 학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세 분의 대왕님이 계셨다. 첫 번째 광개토대왕, 두 번째 이 문무대왕, 그리고 삼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세종대왕, 이렇게 3대왕을 언급하는 학자분도 계시긴 합니다. 문무대왕은 자신이 삼국을 통일하여 대왕이 되었고 나중에 묘를 쓸 때 정말 큰 무덤 쓸 수 있었지만 다 포기했죠. 다 희생했죠. 헌신하였습니다. 이 헌신, 버린다, 끊는다, 잃는다, 비운다, 없앤다, 이런 원력이 스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시면 마음속에 고민, 스트레스, 누적된 어떤 고통들, 이런 부분들이 경감되거나 없어질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사족을 조금 달겠습니다. 이곳에 갈 때는 뭘 얻는다, 희망한다, 원한다. 그러니까 희망하고 원하는 건 다 좋은데 나한테 없던 것을 새롭게 획득해서 이루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비우는 곳, 내 속에 있는 걸 비우는 곳, 그리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을 못 버려도 병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게 암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트라우마가 되고, 이렇게 버리는 것, 비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렇게 그걸 불교에서 참 좋은 말이 있어요. 하심. 낮을 하자, 아래 하자, 마음 심자. 마음을 낮춘다는, 마음을 낮게 갖는다라는, 비우고, 자신은 어떤 이 우주의 티끌처럼 여기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철학이 결부될 때 이곳에서는 새로운 일출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혼을 원할 때 사랑하였지만 이별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이별을 해야 될 때라고 작정이 될 때 여기 문무대왕암을 가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출이 있습니다. 한편 여기는 이별을 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별하고자 할 때, 또 분리하고자 할 때, 또 없애고자 할 때, 또 보내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부부 이별뿐만이 아니고 집, 건물, 가게 이런 매매를 원할 때도 이곳에 가시면,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악질적인 자기 어떤 습관, 고질적인 어떤 이런 병폐가 있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 때 여기 가시면 천천히 부드럽게 거룩하게 풀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는 문무대왕암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평온을 빕니다. 이 세상 모든 혼란과 고통에 안전과 평온을 빕니다.